날씨 이야기. 브리타 테큰트럽은 독일 작가이며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빨간 벽, 사계절, 여우나무 등이 있다. 이 책의 묘미는 그림이다. 속지는 다른 책들과 달리 두꺼운 도화지 느낌이다. 화집을, 아니 시화집을 보는 듯하다. 기상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감성적 느낌이 어우러져 있다. 티치아노, 투르너,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클라우드 모네, 빈센트 반 고흐,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풍경 화가들에 힘입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불분명한 분류나 과학적인 질문에 의해 아쉬움은 작가가 그린 그림의 정성에 묻을 수 있다. 소장하고 싶은 책이다. 기상에 관한 내용은 관련된 초보적 지식을 갖춘 초등학교 고학년이 적합하다. 과학에 흥미가 없지만 예쁜 것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태양. 지구는 태양의 인력으로 공전 궤도를 따라 돌고 그러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요. 태양이 없다면 밤과 낮도 없을 거예요. 자전축은 지구의 공적 궤도면과 수직을 이루지 않고 기울어져 있어요. 고기압이 힘을 얻을 때면 구름에 가려지지 않아 하늘이 맑아요. 비늘 구름이 오후가 돼서야 나타나면 적어도 그날 오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새털 구름은 얼음 구름이에요. 때때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해가 나기도 해요. 그러면 햇빛이 빗방울을 통과하면서 반사되거나 굴절되어 무지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녁 하늘을 수놓은 구름의 장밋빛을 사랑해요. 태양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지만 빛의 산란 때문에 주위는 한참이나 밝아요. 땅거미는 어스름역의 마지막 무렵에 나타나요. 이제 달이 뜰 테고 샛별이 하늘에서 빛나겠지요. 공기가 매우 눅눅할 때는 달무리가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달무리는 머자나 습도가 높아지고 비가 온다는 걸 알려주곤 해요. 질문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태양빛과 태양열을 받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기 속에서 고기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구름은 무엇인가요? 비가 올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떤 구름인가요? 비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를 말해보세요. 하늘은 왜 파란색인가요? 작가는 석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 말했나요? 한여름은 왜 더울까요? 비. 공기가 더 이상의 수증기를 머금을 수 없으면 증기는 응결되어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생겨나 떠다니게 돼요. 이것들이 모여 구름을 이루지요. 구름은 물방울로 녹아내려요. 습도와 온도에 따라 큰 빗방울이나 작은 빗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져요. 대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소나기가 내려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자주 끝도 없이 내리지요. 소나기처럼 큰 물방울들이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음덩어리가 되어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 얼음덩어리들이 뭉쳐져 사랑눈이나 우박이 되지요. 가을에 날씨가 습하고 더 차가워지면 아침 실 안개는 짙은 안개가 되고 어떤 날은 종일 이 안개가 거치지 않아요. 가을비는 종종 세찬 폭풍까지 몰고 와요. 나무들은 바람의 저항을 되도록 적게 받으려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요. 3월 이른 봄은 아직 춥기는 하지만 태양은 10월처럼 높이 떠올라 땅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한여름,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올라 공기를 데운 지 오래예요. 사람들은 호수나 강으로 수영하러 가요. 들판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가 왔어요. 숲은 확실히 서늘해요. 자신만의 미세 기후를 갖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빗방울의 크기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소나기가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아침 실 안개는 무엇 때문에 생기나요? 가랑비는 가을이나 겨울에 산지에서 흔히 내립니다. 그렇게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무들이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해안에서 더위를 식히지만 겨울에는 해안이 내륙보다 더 따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음과 눈. 눈은 얼음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 결정들은 땅으로 내려오며 그 크기가 커지는데 그것은 눈 결정 가장자리에 닿은 수증기가 물이 되어
곧장 얼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놀랍도록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요. 눈송이는 거의 모든 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눈은 하얗지요. 첫눈이 오기 전 늦가을 밤에는 서리가 내리곤 해요. 바닥 가까운 곳의 공기가 차갑게 식기 때문이에요. 습도가 높고 밤이 무척 추우면 아침에 된서리가 땅을 뒤덮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이 세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풀밭은 진작 눈으로 뒤덮여 환하지만 숲은 여전히 어두워요. 우둠지가 눈을 잡아두기 때문이에요. 침엽수로 이루어진 숲은 더욱더 그렇지요. 겨울의 태양은 지평선 위로 높이 떠오르는 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햇빛이 골짜기와 평지에 내린 축축하고 차가운 안개 사이로 파고드는 일은 정말 드물지요. 고지대 위 늦겨울 태양은 새파란 하늘에 떠서 더 환하게 빛나요. 눈은 다이아몬드 수천 개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여요. 눈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지요. 질문입니다. 눈 결정들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눈은 왜 하얀가요? 서리는 무엇을 말하나요? 눈 덮인 날이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밝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눈이 내려도 숲은 여전히 어두운 까닭은 무엇인가요? 고지대 위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은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악천후. 악천후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모든 날씨를 가리켜요. 기온과 기압의 차이가 나는 곳에서 대기는 균형을 이루려고 해요. 충전된 대기는 번개를 쳐서 스스로 방전시켜요. 번개 주변 공기는 눈 깜짝할 새에 데워져 팽창하고 이 팽창된 공기는 곧이어 우직근 소리를 내며 다시 깨져버려요. 이것이 천둥이에요.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우는 홍수를 일으키는 거센 비를 동반하곤 하지요. 천둥 번개가 지나간 밤은 대체로 맑고 투명해요. 거센 비가 쉬지 않고 쏟아져서 강물이 흘러넘치며 홍수가 나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축을 구해야 하고 이따금씩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지붕 위로 대피한 이들을 구해요. 폭풍우 치는 바다. 날씨가 아주 나빠지면 바람은 폭풍이 되지요. 폭풍이 몰아치면 배들은 조난당하고 지붕들은 날아가 버려요. 돌풍을 아메리카 동부해 안에서는 허리케인이라 부르고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서는 태풍이라고 불러요.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추위와 눈보라가 몰려오게 되면 배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꼼짝없이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지요. 사납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생겨나요. 청소기처럼 땅에 단단히 붙어있지 않은 것을 빨아들여 높이 소용돌이 쳐 올라가요. 가뭄이 들면 산불 위험이 커져요. 산불은 대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요.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거세게 부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해마다 모래 언덕은 수미터씩 이동하는데 이로 인해 독일 북해의 모래 언덕들이 계속 옮겨지고 있어요. 바람은 날씨뿐 아니라 지형까지 바꾸어 놓아요. 질문입니다. 악천후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천둥과 번개는 동시에 발생하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나요? 번개로 인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지역에 따라 돌풍을 달리 부릅니다. 돌풍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무빙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네이도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람들로 인해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산불을 일으키나요? 사막의 예를 보면 바람은 날씨뿐 아니라 지형까지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까지 브리타 테큰트럽의 날씨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전시관의 명화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며 기상에 관한 과학적인 사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꼭 보길 바랍니다.